그 연구원님, 제가 네. 좀 사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유독 그 손가락에 반짝반짝 거리는 게 눈에 띄어서 그런데 혹시 결혼하셨어요? 네, 결혼했습니다. 어디서 만나셨어요, 그러면?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소개팅으로 만나셨으면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콘텐츠 주제와 딱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 저희 또 이제 정유 배터리와 소개팅을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궁금한 게 처음에 소개팅 딱 하셨을 때 첫인상이 어떠셨는지. 저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왜죠? 일단 얼굴이 너무 이뻤고요. 네. 마음씨가 고와서 반했다고 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눈에 딱 반했던 그 상대방을 한 곳만 쭉 이제 바라보다가 결혼에 골인했다, 이렇게 아름다운 스토리를 좀 상상해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저희가 얘기를 해볼 그 기업은 이 연구원님의 지고지순한과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이제 저와는 정반대의 스토리인데요. 뭐 기존에 한 곳만 바라보다가 이제는 또 다른 쪽으로 환승하는 그런 느낌의 기업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원래는 유가가 전부였던 이 기업이었는데 이제는 배터리를 좀 이 바라봐야 된다, 환승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네.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 텐데, 예전에 좋았던 모습부터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유가가 전부였던 그 시절의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이 정유사라는 게 유가나 아니면 뭐 정제마진 이런 것과 결부가 돼 있는지 그 산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일단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와 있는 게 수익 구조인데, 일단 가장 뭐 매출로 보시면 P 곱하기 Q겠죠. 이 P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정유사들이 판매하는 석유 제품 가격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석유 제품 가격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유가랑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유가가 오를수록 석유 네네. 제품도 가격이 올라갈 테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게, 일단 일반적으로 유가랑 동행하지만 일단 석유의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서 좀 이게 다 상이한 흐름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오른쪽 차트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2009년도 당시를 보시면 유가는 계속해서 급격히 상승한 모습을 보였지만 실질적인 수익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정제 마진은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거 왜 그런 거죠? 유가가 오르는데 석유 제품의 이 마진은 떨어진다? 선뜻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일단 정제 마진의 뜻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정제 마진이라고 하면은 일단 석유 제품 가격에서 이제 원료비, 원유 가격이랑 운영비 등을 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영업 지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유 가격이 오르면 석유 제품 가격도 오르죠. 근데 2009년도 당시를 생각해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맞아요. 이제 사상 최초로 석유 수요가 역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석유 제품 수요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가인 원유비는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에 맞게 이제 수요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제품 가격은 오르지 못해서 정제 마진이 이렇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변심을 한 그 이후의 상황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유가만 바라보다가 SK 이노베이션 이제 배터리 사업도 좀 눈여겨봐야 한다,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러면은 유가를 좀 등지고 배터리 사업을 주목을 해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 2009년도부터 팬데믹 이전 2020년까지는 거의 유가랑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주가가 동행하는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좀 유가랑 이제 주가가 좀 상이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그거는 왜 그런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저희 제목같이 이제 배터리로 좀 환승하는 느낌으로 이제 변모해 가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러면은 기업이 이 자신들의 뭐 사업의 초점을 이 정제하는 그런 이 석유 제품에서 배터리 네네. 쪽으로 환승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뭐 모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사실 정유주보다는 배터리 기업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 SK 이노베이션이 앞으로 이제 배터리 사업을 중심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갈 것을 좀 발표를 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배터리가 또 더욱더 이제 중요한 사업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 기업에서 물론 밀어주면 그 사업이 좀 더 잘 될 수는 있겠지만은 실제로 실적이 얼마나 성장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장은 또 궁금해하거든요. 네네. 배터리 사업의 성장성은 지금 좀 어떻게 좀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뭐 기본적으로 전기차 판매 성장 같은 경우도 연평균으로 봤을 때 최소 뭐 한 20%에서 30%까지 네. 그렇게 높은 고성장을 지속하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생산 능력 자체가 이제 40기가와트아워 정도가 되지만
2025년까지는 220기가와트-아워까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성장하는 산업에서 배터리 산업에 공격적인 투자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일단 해봤습니다. 원래는 이제 유가만 바라보던 너가 이 배터리로 환승을 했는데 네. 환승 성공적이었네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이 배터리 부문을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그 포인트가 되는 얘기를 해봤고 그러면 이번에는 SK이노베이션 뭐 기초적인 내용도 좀 공부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 기업이 어떤 제품을 좀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 내에서의 입지는 어느 정도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크게 사업부는 네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정유, 그다음에 두 번째가 화학, 네. 세 번째가 윤활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배터리인데요. 일단 정유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석유 제품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뭐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고 있는 휘발유나 네. 경유 이런 석유 제품 원유를 좀 네. 이제 정제를 해서 만든 그 네, 우리가 그런 실생활에서 석유 쓸 수 있는 제품 얘기를 하죠. 네, 그런 것들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가장 핵심 지표는 당연히 뭐 유가랑 정제 마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 생산 능력이 1위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업이 또 뭐 화학 제품도 생산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배터리도 뭐 앞서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이런 제품에 대해서도 뭐 글로벌 시장이나 국내 시장에서 뭐 입지라든지 점유율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뭐 윤활유 사업부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그룹 이제 2, 3 고급 기후 중심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글로벌리 봤을 때 글로벌 1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이 어떤 제품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지 저희가 배워봤는데 실제 그러면 매출 중에서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그리고 뭐 이익 측면에서는 또 비중이 어떻게 나뉘고 있는지 이 부분도 또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뭐 그림이랑 같이 설명드리는 게 좀 편할 것 같은데 지금 뭐 원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아직까지는 매출이나 영업이익 비중으로 봤을 때 정유가 절대적으로 비중이 높습니다. 네. 네, 그렇긴 하지만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이제 배터리 사업이 좀 핵심이 될 사업부이기 때문에 점차 이제 배터리 사업의 매출이나 영업이익 비중 자체는 더욱더 이제 높아갈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기업도 뭐 생각이 있기 때문에 환승을 또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 마진이라는 측면에서 석유 제품을 파는 것보다 배터리를 파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도 그쪽으로 비중을 좀 더 늘리려고 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원래 석유 사업 같은 경우는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낮은 산업이다 보니까 네. 이런 기업들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성장 산업, 전기차 시장 같은 고성장 산업에 그런 투자를 하는 것은 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보를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가가 전부였고 유가만을 바라보다가 이제 배터리 사업으로 환승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 그 정유 배터리 섹터와 소개팅을 해보셨는데 이번 네. 소개팅은 좀 어떠셨어요? 아,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애프터 해주실 건가요? 네, 부터 당연하죠.